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네, 조국 장관 후보자네요.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계속 거세는데요.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특히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시절에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 줄여서 산호맹이죠. 여기에 몸을 담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뭐라고 한마디는 했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공안검사식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느냐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근데 할 말은 많지만이라고 한 요 대목이 많이 좀 보도가 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해명을 하는 걸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첫째로 이 조국 후보자가 활동한 조직은 산호맹이 아니고 그 산하기구였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줄여서 이제 사과원이라는 곳이었다는 건데요. 이 두 조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법원 판결문이 산호맹은 반국가 단체로 사과원은 이에 동조한 이적단체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둘째로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사회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합법적인 비밀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에는 회의적이었다라고 당시에 재판부가 판단해서 형을 낮춘 기록이 이제 판결문에 나온다라는 점이고요. 셋째는 조국 후보자는 사과원에 1991년 7월에 가입을 해서 1992년 3월에 자진 탈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주도하거나 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점 역시 이 판결문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네. 또 황교안 대표는 그 산호맹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폭발물 또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건 이제 1990년 10월달에 이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이 산호맹 사건 개요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포함됐던 그 내용인데요. 하지만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산호맹이라든지 사과원이 편찬한 기록물 이런 데는 무장봉기라든지 폭력혁명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것은 산호맹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노태우 정권을 군부 독재로 봤던 이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단체 소속 인사들이 종종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호맹이 당시에 다른 정파들하고 뚜렷하게 구별된 어떤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 어떤 비합법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산호맹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1994년에 국제 엠네스티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산호맹 관련자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정치범 및 양심수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때 조국 후보자도 올해 양심수로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호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를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08년 12월에는 박노해 시인이라든지 백태웅 씨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또 인정받기도 했죠. 정치권에 들어온 분 또 있죠? 이 은수미 성남시장도 과거 산호맹 활동을 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은수미 시장은 안기부에서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고문을 당해서 후유증으로 이제 큰 수술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새누리당은 앞서 언급한 백태웅 씨의 영입을 이제 시도했다라는 점도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식의 논란보다는 좀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법무부 장관 고유의 업무에 대한 문제로 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논란입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고무탄과 테러리즘입니다. 이건 홍콩 시위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위대의 점거로 홍콩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14시간 동안 중단됐다가 오늘 오전에 재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시위대가 다시 공항에 재집결하면서 이 홍콩 국제공항 측이 오후 6시 이후 모든 항공편을 취소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 더 위태로운 사태가 되고 있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분이 실명
했다면서요? 지난 11일에 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경찰이 쏜 고무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오른쪽 눈을 맞고 쓰러졌는데요. 이 여성은 오른쪽 안구와 코뼈 연골이 파열이 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그래서 붕대로 머리를 감싸거나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차림 등으로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래서 공항까지 점거하게 된 거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는 계속 강경 대응 기조죠? 지난 9일날 과거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했던 경찰 관계자를 재기용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는데요. 이 사람은 심지어 정년을 맞아서 퇴직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는데도 특별히 임시직 재계 임명을 한 그런 상황이죠. 또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시위대가 홍콩을 멸망으로 이끌 시면에 밀어넣고 있다라면서 경찰이 이를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시위대에 대응할 때 무력 최소 사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시위대는 더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 간섭 때문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기자들이 캐리람 행정장관에게 이렇게 시위대를 안 만나주고 송환법 완전 철회도 거부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또 어제 중국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사태에서 테러리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면서 법에 따라 단호히 단속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가능성 있나요? 일단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에서 멀지 않은 선전에 중국 무장경찰 장갑차 수백 대가 한데 모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또 이 무장경찰들이 홍콩이 보이는 선전만 일대에서 대규모 폭동진압 훈련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 때문에 무력 게임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네요. 홍콩.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